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다른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첨단 분야 융합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에 걸쳐 건국대학교에서 전국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위크 아카데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대한민국 학생이면 누구라도 첨단 분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은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학과 간의 벽을 넘어 누구나 첨단 분야의 학문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문계열 학생들도 이 자리에 충분히 참여해서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자기 본전공에게 얻어갈 수 있는 그 의미에 걸맞게 올해도 코위크 아카데미는 각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의 기술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약 2,500명의 인원이 온 오프라인에 모여 창의 융합 사고를 펼치는 뜨거운 열정의 장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특정된 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대학, 전 세계의 어느 대학, 지역에 상관없이 또 그 수강료에 상관없이 전체가 다 강의를 듣고 자기 지식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문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또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현장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코위크 아카데미 주제입니다.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갖춰 첨단 분야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 넘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경주용 자동차가 정해진 트랙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완주하는지를 겨루는 대회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기계공학이라든지 조선 건축공학 학생들, 심지어는 인문사회공학 학생들도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그래서 이런 그 대회에 쉽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레조넌스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친구가 뭉친 팀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조넌스 팀의 자동차는 빠르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잘 달리나 싶더니 트랙을 벗어나고 맙니다. 재빨리 다시 시도하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트랙 이탈. 연이은 트랙 이탈로 주행에 문제가 생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보자. 일단 시간 좀 나와. 네, 잘못됐습니다. 네, 좀 뭔가 단단히 잘못된 네, 것 같아요. 저 차의 초기 세팅이 약간 3분간의 타임아웃 시간 동안 재정비를 한 레조넌스 팀. 과연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레조넌스 팀 결국 빠르게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가 저희가 이제 원래 밑이었다가 순위권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팀원들 다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주에는 성공했지만 기록은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계속되는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준비한 과정 자체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잘 즐겼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를 통해 레조넌스 팀뿐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한 모든 팀은 자신의 꿈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했고 차량 제어나 이제 차량 알고리즘, AI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 쪽으로 가겠다는 제 소망,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 아직 경연장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라인 트레이싱 로봇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인데요. 이 대회는 로봇을 직접 조립하고 주어진 맵에서 조건에 따라 로봇을 이동시키는 대회입니다. 로봇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문제 해결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해커톤 형식을 빌려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만들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있을 본선 대회를 준비하느라 모두 늦은 시간까지 경연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같은 과 친구인 세 사람은 평소 로봇,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C랑 2개 정도 차이 나요. 조금만 진짜 값이 틀어져도 저기 RGB 센서가 인식하는 값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코딩을 통해서 주행시키는 부분인데요. 제가 애초에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쪽이어서 지금 이번 대회에 하고 있는 거를 약간 더 발전시켜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나중에 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본선 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3일간의 치열했던 해커톤의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 성공팀 등장! 와, 정말 기분이 좋겠는데요. 맵 위에 그려진 다양한 코스는 각 지점마다 배점이 다른데요.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손을 대면 감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잘했다. 저희 여기서 끝낼게요. 드디어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대회 결과 한양대학교 2학년 팀이 만점을 기록하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성적을 떠나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게 첨단 분야 융합 인재의 소양을 갖추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코스별로 이제 각자 코드를 다 짰는데 그거를 합치니까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조율하고 또 이제 안 되는 부분들 같이 팀원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맞춰가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경험이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코스의 장점은 학교, 전공을 가리지 않고 첨단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연대회뿐 아니라 첨단 분야 기술에 대한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중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경북대 이민호 교수의 강의에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인공지능 분야,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방법은 기초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가 듣기에는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학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특히 생각했는데 현재의 대학 시스템상으로는 다른 학교의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아 학생들은 이런 행사를 계기로 전공 분야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들은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학부 3학년 이채은 학생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 본인의 진로가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과학보다는 조금 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최신 정보와 이 트렌드를 전문적인 교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쪽 공부에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4학년 올라가서 오늘 들었던 이 최신 기술과 관련된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주 특별한 코딩 캠프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학생이 강사가 되어 고등학생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코딩 밀착 강의가 그것인데요. 처음엔 접하기 어려웠는데 질문을 하고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전공과 코딩을 따로 생각하게 되지만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공과 코딩을 융합하면서 첨단 분야 융합 인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이 아는 만큼 코딩을 쉽게 가르치는 이정민 학생과 배우는 고등학생 모두 코딩을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해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해서.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파이썬을 처음 접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또 고등학생분들에게 다시 가르쳐 드리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이번 주니어 코딩 캠프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금융업계 IT 빅데이터 분석 분야인데 이제 그런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가 필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하고. 이곳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무인 판매대 상품 인식 경진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두 달여간의 경진대회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발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한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은 계산원이 없는 무인 판매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며 전 세계의 기업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딥러닝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튜토리얼과 오리엔테이션 그 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하고자. 이시훈 학생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을 복수 전공 과목으로 선택했는데요. 각 팀원들도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복수 전공 분야가 모두 달라 효율적인 아이디어 보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사 결과를 기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저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발표가 끝나고 두근거리는 시상식 시간. 장려상과 우수상 시상에 이어 최우수상은 바로 이시훈 학생의 팀이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렬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 판매대에 설치된 5대의 멀티 카메라를 이용 숨어있는 상품의 이신율을 높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생했던 순간이 갑자기 확 지나가가지고 너무 좋고요. 뭐 데이터 증강하는 거라든가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나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로 삼고 있는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아이디어 해커톤인데요. 이번 해커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오다함 학생은 이번 해커톤 참여를 통해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첨단 분야 융합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역이나 전공, 이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병원이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이제 백업을, 이제 배경을 맞춰줄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좀 더 좋은 그쪽의 진로의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틀 후 다시 해커톤을 찾았습니다.
팀별로 정해진 주제가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팀은 후천적 장애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은 좁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영역을 넓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업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게 드디어 최종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솔루션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 심사를 맡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진지하게 학생들의 발표 결과를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며칠간 밤잠을 아껴가며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요. 과연 대상팀은 누가 될까요?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를 주제로 한 장애 지원 파트 딜라이브 팀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담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해커톤과 같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이 과정에 동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현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중립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호잡몽을 통해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잡몽이란 기다려지는 좋은 직업, 일자리를 꿈꾸는 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 사기업과 공기업 분들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특정 기업의 기술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실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상담 부스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의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자신의 직업으로 배터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 강연회에 참석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그 커리어와 연계를 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전문 기업의 특강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화석 연료의 이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전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이제 전공이나 연구 과제나 산학 협력 과제가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자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곳은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취업 상담 부스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기회이니만큼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알기에 현업 담당자들 역시 취업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배터리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기업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전문가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담 받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관련 전공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러한 첨단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VR을 활용해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약 1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VR과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체험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뭐 진로나 취업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예술대학 학생 5명이 모인 플레이 5.0 팀은 마법을 주제로 가상 세계 속 새로운 캠퍼스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팀에서 개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현 학생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받으며 새로운 소통 방식인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 참여하면서 저희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상명대학교 바다진주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 지표 대부분이 물에 잠긴 2050년을 배경으로 가상 캠퍼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팀원 모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멘토링을 통해 제작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트캠프의 마지막 중간 발표의 시간입니다. 지난 3달간 그리고 1박 2일의 부트캠프를 거쳐 더욱 발전된 주제를 참가팀에게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잠시 후 바다진주팀 최승주 학생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50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아래의 가상 캠퍼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많은 학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각자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니까 보이는 방면이 좀 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현 학생도 마법 학교를 주제로 한 캠퍼스를 소개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렇게 각 팀들은 부트 캠프를 통해 협력하며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올해 말에 완성할 메타버스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VR 온라인 학습장은 실제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면 또 다른 기대 효과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강화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학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첨단 분야 핵심 인재는 첨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미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 또 대학 간의 칸막이는 진짜 이제 좀 허물어야 될지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교육부가 먼저 이런 벽을 허물고 또 부처 간의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 중에 있고 그게 계속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육성하는 첨단 분야 융합인재 산업을 통해 준비된 융합형 인재가 그려나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